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나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 발전이 알려드립니다. 이제 발전을 소개합니다. 네, 또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2주의 발전을 얘기해보는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네. 시간입니다. 네. 이발소 가야 되는데요. 머리 자를 때가 됐어요. 전 진짜 저 이발소 간 지 한 2달 된 것 같은데. 아 이게 2달 된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계속 안 자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유기견 같아요. 아, 주말에 갔는데 그 제 머리를 잘라준 이발사 분이 네.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머리도 안 자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네. 네, 머리를 자르는 발전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 먼저 하실까요 오늘은? 네, 저부터 한번 아망드 이야기를 씨가 네,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그런 서비스들 하면 뭐 어떤 서비스가 또 떠오르시나요? 대리운전, 택시, 그다음에 메신저, 포탈, 카카오죠. 초콜릿. 네. 카카오 다음. 그거 아닙니까? 다음 제주도. 카카오. 네. 네. 카카오가 떠오르시죠? 네, 카카오가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발전이 많은 회사가 페이스북이랑 우리나라 안에서는 카카오지. 그쵸. 우리나라 안에서는 진짜 카카오가 카카오가 탑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서비스를 접으면서 이제 새로운 맞아요. 서비스를 자꾸 출시를 하고 있어요. 출시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접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접는 그래요? 게 많은 거는 다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다음이 것 같아요. 너무 네, 이것저것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만들어놨었어. 네이버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마일리지 이런 서비스도 이제 다 문 그런 게 닫고. 그게 있어요? 뭐야? 다음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있어? 그럼 모르잖아. 그런 거 이제 카카오가 이제 다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카카오가 제가 작년 말에 네. 그 대리운전 서비스를 결국 진출하게 됐다 이런 네.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오늘 28일자로 네. 이제 오늘 저희가 2월 1일날 녹음을 하는데 한 네. 3일 전에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헤어샵을 상반기에 런칭을 하겠다. 헤어샵 네. 야 이런 거 할 줄 알고 이발소 얘기한 거 아니야? 처음에 머리 아, 자르는 그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네, 카카오 헤어샵 딱 네. 이름만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카카오랑 헤어샵? 뭔가 그 지방 읍내 정도에 가면 응. 그 노란색 간판에 카카오 로고 그대로 갖다 놓고 한 개쯤 있을 법한 카카오 미용실 이런 느낌. 미용실? 네, 따라 있을 만드는 법해, 왠지. 미장원 이렇게 해서 카카오 미장원. 미장원 이런 걸로. 그래서 카카오에서 결국 그 카카오 헤어샵이라는 걸 결국 출시를 하려나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던 이유가 작년 상반기에 이 카카오에서 그 하시스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요? 하시스 하시스 인터넷. 그러니까 인수한 건 아니고 지분의 51%를 사가지고 이제 카카오의 그걸 자회사로 만들었어요. 뭐 하는 데인데요? 뷰티장이랑 헤어장 뭐라고? 지금 지가 말하면서도 약간 오그라드는 거야. 프로그램 이름이 뷰티짱 네, 뷰티장이랑 헤어장. 네. 주 타겟이 약간 네. 중딩인가요? 아니요, 이게 그 뷰티샵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체인점이나 뭐 이런 것들. 너 그 긍정이는 미용실을 갈 때 예. 예약하고 가세요? 이게 비싼 데 다니잖아. 예약하고 가세요? 할때 하고 갈 때도 있는데 보통 안 합니다. 그 저기 전 그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예. 실장이는요? 네? 저요? 네, 저는 제일 싼 곳을 찾아서 계속 떠돌기 때문에. 저는 싼 거 찾다가 지금 머리 못 자르고 있는데. 야야 방배역에 10,000원짜리 있어.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8,000원대도 많은데. 가는 돈이 더 들어. 하여튼 그런 그 예약하잖아요. 우리가 미용실을 가면 네. 네. 보통 이제 뭐 예약 안 하고 남자분들은 거의 예약을 안 하지만 여성분들은 거의 예약을 하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펌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 미용실을 가는 행위 자체가 뭔가 좀 그 한번 날 잡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약하고 뭐 고객을 관리하고 뭐 언제 한번 오세요 이런 문자도 가끔씩 받아 오곤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헤어장, 뷰티장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게 하시스 인터넷 회사에서 네. 우리나라에 거의 만여 개 정도의 회원사를 갖고 있어요. 거의 거의- 그 뒤에 있는 뒷세계 1순위 사업자 그렇죠. 같은 거였겠네요. 그런 거의 모든 미용실은 이 뷰티장, 헤어장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헤어장은 미용실이고 뷰티장은 뭐 네일 아트, 마사지 샵 그런 이런 거? 뷰티샵에 관련된 모든 그 솔루션? 고객 관리 솔루션인데 예. 그걸 갖고 있는 하시스 인터넷 인수하면서 카카오에서 이걸 하겠구나. 근데 카카오가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라는 네. 그런 의문점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가 계속 그 미용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미용실에 있는 네. 분들에게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네. 이제 지금까지 밝힌 거로는
미용실의 주변에 미용실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머리 스타일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 미용실에 있는 어떤 헤어 디자이너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헤어 디자이너에게 어떤 디자인으로 머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선택을 하고 그럼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견적에 대한 결제 비용을 내면 손에서 다 예약까지 결제가 그냥, 끝나고 네. 예약까지 끝나고 가기만 하면 되나 보구나. 가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카카오 택시처럼 그 미용사 선생님 평가도 별점 주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고객 있겠지. 평가 별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주 투명한 서비스고 지금 사실 오토 서비스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런 데까지 들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오는 게 오토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카카오가 플랫폼이 넓잖아요. 그쵸. 사용자들이 거의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 다 쓰고 있다고 말해도 네.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넓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카카오는 좀 이런 핵심을 잘 찔러서 네. 택시, 대리운전, 네. 그다음에 헤어샵 이런 음. 서비스들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헤어샵은 진짜 좀 의외다. 근데 난 좀 애매한 게 네. 그거는 잘라보고 나서 이제 머리 하고 나면은 그 모습을 알아야지 좀 갈만한데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본 데서 그냥 아니요, 근데 그거는 이거는 내가 참여하지 않으라고 했지만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겠네. 여자분들의 의견이 필요해. 네, 저희가 이번 주 자가발전 게스트에 네. 오실 분이신데 네. 그 여자분들은 원래 자르기 전에 대화 나누고 뭐 견적 보고 그 머리 그쪽 미용실에서 어떻게 대해주는가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아유 중요하죠. 네, 가서 네. 상담받는 시간이 엄청 훨씬 오래 더 걸려요. 예. 중요. 그때 잘해주면 머리가 결과가 조금 부족하게 나와도 계속 이제 볼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정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네, 감성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그 미용실들이 카카오 옐로우 아이디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걸로 아, 작은 엄청 많이 미용실들은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본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을.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그 어떤 머리를 해볼까 같은 머리를 내가 아무리 이런 머리를 해야지 내가 요즘 핫한 머리 뭐 있지? 내가 자이언티 머리를 하려고 해. 자이언티 머리가 뭐야? 한쪽 미는 거야? 이상한 머리 있잖아요. 나처럼? 뇌수술한 것처럼. 그런 머리 했는데 내 머리 내 수술이라고 하지 마. 불쌍하잖아. 우리 엄마가 한 말이야. 넌 하지 마. 우리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저작권이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 어쨌든 그 어떤 머리 내가 자이언티 머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치. 아무리 그런 솔루션이 많다고 해도 요새는 합성해보는 솔루션이 많다고 해도 이제 이런 추상적인 문제들을 이제 사전에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제 미리 해놓은 분들 그 스타일링한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충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제를 해버리는 구체적인 걸 결국 내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르기 때문에 좀 주변에 미용실이 어디 있지부터 어떤 머리를 하지 얼마 정도 비용이 들지 이런 A부터 Z까지 다 그냥. 다 대안을 줄 수 있을 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 미용실 아이패드 초창기에 나왔을 때 네. 제 주변에 이제 미용 디자이너 하시는 지인들이 좀 계시는데 네. 그분들이 아이패드를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네. 네, 그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룩북 때문에. 음. 앉아서 아까 말한 대로 상담할 때 뭐 머리 보여주는거나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감성적인 문제인데 종이로 넘기면서 보여주는 것보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자기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막 이런 붐이 한때 있었는데 자기 포트폴리오처럼. 네. 근데 그게 뭐 카카오 미용실이 어떤 방식으로 풀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객하고 뭐 예를 들면 고객의 사진을 올려서 그거를 미용사가 직접 보면서 조언을 해주던지 이런 것까지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카카오 택시나 지금 카카오 시리즈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하면 조금 아쉬울 안 될 것 같기도 같기도 하죠. 하고. 네. 이게 미용실을 가기 전에 사실 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안 나와요. 어디는 저 머리 펌하는데 55,000원이나 그러고 어디는 10만 원이라 그러고 우리는 약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뭐 약을 좋든 말든 나는 머리 꼬불꼬불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색깔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여자 게스트분께서 한심하다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머리 그냥 짧아지기만 하면 되거든. 머리 자르면.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상담할 때 감성적으로 상담해 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게 싫어요. 맞아. 앞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이게 해드릴까요? 남자와 그거의 아니 차이야. 해달라고 갔는데 왜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많이 알았어 나눠야지. 잘 해줘.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럼 이발소가 이발소.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대안을 좀 내가 보고 가는 게 남자들한테는 또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연예인 사진 들고 가서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지식인 보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연예인 똑같이 사진 들고 해달라고. 다니기가 되게 창피해요. 왜? 그거 하면 다 이거 손님 이건 얼굴입니다. 네. 이렇게.
어율이 문제입니다. 어. 근데 그러면 그거 하면 재밌겠다. 카카오 가입할 때 개인정보 들어있잖아요. 카카오 아이디에. 네. 그 남자면 다른 창이 뜨는 거야. 여자랑. 아, 좀 그 깔끔하게. 여자로 들어가면 이제 1대1 상담처럼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남자로 하면은 깔끔하게 그냥 아니 버튼만 누르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기대되네요. 네 다음 카카오 택시가 했던 것처럼 음. 뭐 사업 설명회도 잘 열고 네. 주기적으로 열고 있어서 네.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택시가 사실 제공자랑 소비자 양쪽에서 다 칭찬을 아, 받은 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런 좀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음. 카카오 헤어샵도 잘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모델의 경우에 그 결국 손님이 내는 지불하는 비용에서 수수료를 떼게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그 비용이 결국은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은 실장이 A 헤어샵을 갔는데 헤어샵 선생님 계속 10,000원을 내면서 계속 네. 머리를 잘랐어요. 네. 근데 카카오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11,000원을 내야 돼. 카카오로 예약을 하면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오는 사람도 가격을 높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 그래야 카카오에서 똑같은 가격인 것처럼 느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똑같이 겪었던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 미용실이라는 게 네. 다른 그러니까 상품보다 서비스 상품보다 유독 가격 편차가 되게 심해요. 네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냥 나는 경력이 오래됐고 저 사람은 실력이 좋으니 저 사람은 비싸. 심지어는 같은 미용실에서도 가격 틀려요. 아세요? 선생님 따라 가격 틀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은 뭐 크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가격적인 면에서 워낙에 들쑥날쑥이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뭐 카카오 미용실 앱 안에 예를 들어서 근처 미용실이랑 가격대를 비교해주는 서비스까지 넣으면 네.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헤어샵이 원래 전화나 뭐 인터넷 이런 걸로 예약을 잘 받고 있었는데 맞아요. 뭐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 맞고 삥 뜯기는 거거든. 그럴 수도 있고 표현이 좀 그렇게 될 수도 격하시네. 있고. 네. 근데 카카오를 통해서 머리도 뭐 안 자르는 놈이 참 이거 나온 데서 기다리는 거 아니야. 매출- 써보려고 또. 매출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아. 없는 상황에서는 예. 사용자들한테 장봉 그 서비스 초반에는 네. 어느 정도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처럼 뭐 콜비를 무료로 하는 것처럼 그런 수수료 제로에 대한 부담이 카카오에도 좀 있을 거로 보여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나올지는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저는 카카오 헤어샵이 나올 때까지 그런 머리를 안 잘라보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언제쯤 나오면 됩니까? 올해 날짜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를 한다고 했고 정확한 그럼 날짜는 6월 30일쯤 나오겠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아망드 씨는 이번 주에 카카오톡이 헤어샵 미용업계에 진출을 할 것 같다. 카카오가 네, 카카오가 예. 네. 그런 소식을 갖고 오셨고요. 네. 넘어가서 긍정 씨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제 소식은 네. 아까 지금 아망대가 계속 얘기해 준 게 카카오 얘기잖아요. 네. 네. 카카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오토 서비스가 뭐죠? 카카오 택시 택시지. 음. 네, 그 뭐라고 읽는다고? 그거? O2O. 들을 때마다? O2O. O2O라고? 네. 아, 네. 예, 발음이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어쨌든 그 택시요. 카카오 택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콜택시 중에서는 네. 1위 사업자가 카카오 택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지? 그리고 2위가 지금 티맵이랑 팀의 여기저기서 택시가. 아웅다웅 하고 있고 네. 3위가 리모였어.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리모 네. 택시라고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 택시가 그냥 일반 콜 택시 시장 다 합쳐도 카카오 택시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카카오 거의 택시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커져서. 유일무이하죠, 이제는. 음. 네. 그런데 그 3위였던 리모 택시가 이번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혀서 예전에 울지 마. 한때 그 아망드 씨가 지갑에 리모택시 쿠폰 네. 2만 원짜리인가 10만 원짜리인가 넣고 계속 다니지 않았어요? 어디서 2만 원짜리. 네. 그래갖고 나중에 형 이거 쓸래요? 형 이거 쓸래요? 이러면서 절대 안 써. 그랬잖아. 근데 나 안 써 그거. 그때 무슨 네. 어디 그 데일리 호텔인가? 음. 예. 호텔 서비스 썼는데 그걸 주더라고요. 타고 가라고. 그때 칭찬 많이 했었지 우리가. 근데 음. 이런 호텔이랑 걸 잘 고급- 연계했다. 고급 택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게 뭔가 멋있고 서비스 받는 느낌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리모택시가 뭔지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모 택시는 저희가 아는 카카오 택시랑 똑같이 콜 택시를 하는 건데 음. 네. 앱으로 그냥 연락을 해서 네. 택시가 와서 날 데리고 뭐 목적지로 데려다주고. 똑같네요. 그 똑같아요. 부분은요. 택시구나 차이점은. 그냥. 그렇지. 근데 네. 카카오 택시가 아직 나온 지 1년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리모 택시는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한 3, 4개월 전부터 나와 있었거든. 네. 시장의 선두주자였구나.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버가 뭐 들어와서 난리니 이거 쫓아내야 된다느니 네.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토종 기업인 리모가 나왔다. 해서 그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모가 네. 제일 먼저 나와서 시장을 휘어잡았었는데 네. 카카오 택시가 나왔고 그걸 다 뺏어간 거야. 그렇지. 리모가 표방하고 있던 게 고급 택시였거든요. 음. 네. 근데 맞아요. 카카오가 차이점이 제가 듣기로도 카카오 택시랑 똑같은데 부르면 뭔가 더 고급 차량이 맞아. 온다. 물도 주고 응, 핸드폰도 충전해주고. 차에서? 다 돼. 일반적인 리모 택시가 있고요. 네. 뭐 리모 로얄이라고. 그러니까 리모 자체가 하는 거죠. 예. 택시를. 예. 네. 택시 사업자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는 원래는 또 이지 택시라고 브라질에서 잘 나가는 게 있었는데 네, 네. 이지 택시랑 우버랑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이지 택시를 대표를 하던 분이 네. 이거 좋은데 하고 그만두고 나와서 리모 택시 만든 거야. 그 리모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접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음. 이 원래 리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다 뺏어가고 네. 뭐 투자도 못 받고 돈도 안 벌리고 그래서 그만두겠다. 카카오가 그게 전문인 것 같아요. 지금 느끼기는. 죽여버리는 거요? 카카오톡도 사실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 나온 메신저 토종이 그 최초는 아니잖아요. 느려요. 그렇지. 꽤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그 특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그다음 서비스 운영적인 측면 때문에 카카오가 다 먹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귀엽고 친근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지. 네. 리모가 월 한 몇 억씩 들여갖고 광고를 했어요. 네. 근데 카카오는 월 몇백억씩 들인 거야. 음, 뭐 마케팅도 안 되고 거기서 다 데려가니까 뭐 고객도 없고. 그러겠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콜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리모도 콜비를 넣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와중 그러니까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 하는데 사용자도 안 늘어나는 추세. 점점 줄어들고. 네. 그러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리모가 그만둔다고 발표를 한 건데 네. 이 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왜요? 이거는 택시 기사분들이 네. 손님을 태워다 주면 뭐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어요. 누가 고객이? 기사. 기사가? 응. 어. 그래서 기사가 그 마일리지 환급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네. 그 보너스인 거예요? 추가 보너스? 그렇죠. 일반적인 금액 말고? 그렇죠. 음. 근데 그게 환급이 안 되는 거야. 요청을 해서도 돈이 안 나와. 왜 회사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 회사 돈이 없어? 불쌍하다. 그래? 진짜 그럼 부도네요. 이거는 그 몇 개월 거의. 동안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고객센터 전화도 안 받고. 그럼 진짜 파산이군요. 그렇지. 그래서 뭐 공식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 페이스북에 가면 댓글이 지금 난립니다. 왜요? 돈 안 준다고. 환급금 내놔라 이놈들아. 하면서 그게 택시 기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스베노 신발 같은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왜? 아 그래 뭐 스베노 신발 같은 네. 거네. 네. 그래서 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랑 벤처가 싸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아쉬운 부분인 게 사실 리모가 먼저 더 클 수도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네. 타이밍을 놓친 거고 그건 뭐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카카오가 자금이 좀 컸잖아. 많이 그렇죠. 컸잖아요. 많이 들어왔었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잘 나가던 벤처를 죽인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사실. 난 그 죽인다는 표현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거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해석은 네. 다양한 관점에서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거 이 지금 리모 택시 말고도 다른 카카오 택시와 경쟁하고 있는 많은 콜택시 업체들이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예. 어찌 보면 그 뒷얘기로 보면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결국 콜비를 카카오 택시가 안 넣으면 말씀하신 대로 딴 업체들은 다 콜비를 못 받는 상태가 되는 넣을 수가 거거든요. 없어. 네. 응.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본을 결국 충족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예. 제가 굉장히 듣기로는 힘들지 않을까. 카카오는 앞으로도 쭉 콜비를 넣을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죠. 네, 알고 그럼 있어요. 왜 그럼 수익을 어디서 나요? 카카오 블랙. 아 고급 택시에서. 예. 그게 좀 비싸요. 기본료가 8,000원이더라고요. 똑띠하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뭔가 나사가 풀리고 망가지는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발전이 아니잖아. 아니 오면서 그 네. 얘기했어요. 은 실장은 계속 통신사 전문 네. 그 리포트하고 네. 쟤는 계속 그 폐업 망하는 거. 얘기하고 관련된 것만 폐업 조사하는 거야. 리포트하고 저는 계속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 관련 리포트하고 그래서 어제 그 네. 회사 쪽에다가 메일 같은 거 좀 넣어봐요. 그냥 소소하게 이제 개인 미디어를 하고 있는 뭐 그 이긍정이라고 하는데 네. 회사 쪽에 뒷얘기를 한번 인터뷰할 수 없느냐. 그걸 또 해서 너무- 뭐해? 자꾸 여기 좀 잠깐 오시라고 그래봐. 뭐 어쨌든 이 지금 오토 서비스에서 네. 잘 나간다고 하다가 결국에 고꾸라진 첫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망한 이거 서비스 망한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이 택시 서비스를 표방하다가 근데 잘 나가다가
잘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리본 잘 나간 적이 없었고 네. 그나마 브랜딩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주목을 받았던 있었으니까. 거고. 네. 그거 말고는 뭐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처럼 I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리모택시를 알지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이 별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어떠셨어요? 리모택시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듣는. 거 봐요. 네. 그거 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발전을 가져온 이유는 네. 좀 스타트업 버블이 좀 거치는 게 아닌가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슬슬 좀 없어질 것들 없어지고 있는 그치.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룡이라고 불리는 옐로 모바일이나 네. 이런 IT 쪽에서 큰 회사들도 네. 조금씩 그런 거품이 거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 사례를 통해서 무너질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럴 것 같다고 해서 발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발전이야? 우리나라 아니, 우리 IT 업계가 생태계에서. 발달할 것이다. 그렇지. 우리 생태계에서 되게 야, 좋은 거지. 진짜 잔인하다.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 멀리 보십시오. 공감을 안 여러분. 하시나 봐요. 약간 그런 그 부도난 대표의 마음이나 이런 게 별로 공감이 안 내 되시나 회사가 아니니까 멀리 보십시오. 봐요. 그래요. 그치? 네. 누가 몇 명 퇴사당하고 뭐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지. 그렇지. 한번 정리 한번 네,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져온 발전 소식은 한국의 택시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리모 네. 택시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음. 밝혔다는 것. 네. 좋네요. 네. 긍정 씨가 이제 폐업 전문 리포터가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네. 네. 다음은 인 실장 네, 한번 말씀해 마지막으로 주시죠. 제 소식은 혹시 주변에 이제 군인 친구 두신 분들 계세요? 이제 다 전역했죠? 저는 있습니다. 아니 뭐 직업 군인이든 아 직업 직업 군인은 군인이 있어요. 있습니다. 주변에 계세요? 제 친구들이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좀 많아요. 아 음. 그래요? 이게 군 관련된 또 통신사 소식을 갖고 왔는데 네. 통신사. 네 전에 그 뭐 뉴스에서 몇 번들 보셨을 거예요. 무슨 군대 안에서 워낙에 흉흉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군대 안에서 그뭐 참으면 뭐 누구 이병 뭐, 참 뭐요? 견뎌내면 뭐 네. 병장 뭐 이런 얘기 많던데. 뭐예요? 군대가 얼마나 그 가혹하니까 가혹행위들이 네. 하도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으면은 내가 당하고 그때 사고 났던 뭐 누구 이병 누구 어. 병장 이런 거 네네. 얘기해서 그치 사실은 아무튼 뭐 군대가 좋아진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옛날에 그 뭐지 아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절이나 이럴 때에는 이게 군 생활도 어차피 길고 또 그게 뭔가 당연시 되고 있던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지금 요즘은 뭐 솔직히 사회에서 고생하면서 군대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겁먹고 군대에 갔는데 실제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사고들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나 통신 매체, 그러니까 SNS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응돼 있는 상태에서 군대에 들어가서 이걸 갑자기 단절되는 게 굉장히 힘든 그게 온대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스트레스 요소로 들어간다 해서 재작년쯤부터 이제 군대 안에서 핸드폰을 보급하겠다. 작년부터 계속 네네. 뉴스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던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이 국방부에서 그 공식 통신 사업자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아마 우체국 알뜰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지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사업자가 있어요. 네네. 이것도 작은 사업자인데 음. 거기가 이 군 장병 전용 핸드폰 사업의 정식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2월 1일부터 그 사병 군대 안에서 핸드폰을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네, 이제? 쓸 수 있어요. 전화도 해요? 쓸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군입대를 할 때 자기가 핸드폰 번호를 발급받고 갈 수 있어요. 네. 그 KT에서 광고하던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런 이게 일종의 선불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통신사에 가서 내 기존 핸드폰은 그냥 정지시켜 놓고 새로운 번호로 발급을 받되 이 돈을 충전해서 쓰는 거죠. 전화 카드처럼. 네. 뭐 10,000원 해서 10,000원어치 다 쓰면 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네. 누구나 할 수는 있었는데 이 이지모바일의 차이점은 그 군대 안에 뭐 슈퍼마켓 같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PX 같은 거. PX. 그 안에서 돈을 내면 그 핸드폰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내야 돼요?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으면 막. 일단은 지금 이제 시범 사업 중이라서 그걸 배치된 부대에서는 그냥 선착순으로 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이후에는 이제 핸드폰을 대여하는데 비용을 받겠죠. 네. 그럼 근데 아직 사업 초반이라서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그렇게 쓸 수는 계급별로 있어요. 또 빌리고 못 빌리고 예, 있는 거 아니야? 뭐 언론사에서는 그냥 이제 선착순으로 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이병이 앞에 서 있는데 병장이 내가 먼저 빌리자
마지막 한 대가 남았어. 음. 그럼 병장이 쓰겠지. 그러겠지. 네. 그러겠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밖에서나 이게 입대하기 전에 우체국 같은 데서 똑같이 우체국 알뜰폰이니까 우체국에 가서 그 군인용을 가입하겠다 하면 가입해서 유심을 주고 그 PX 안에서도 유심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심을 가지고 이제 공기계가 이렇게 한 20대 정도씩 비치돼 있대요. 부대 좋은 안에. 핸드폰인가요? 네, 뭐 쓸만한 삼성 녹스가 보안을 위해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삼성폰인가 보네. 그러겠지. 아니 이게 대여가 되면 네. 핸드폰을 계속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사실은 보안 문제 때문에 저도 만져볼 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카카오톡을 쓰려고 하는 네. 변사들이 대부분일 텐데.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 때문에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인증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인증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래요.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근데 컴퓨터- 그러면 막 네. 촬영을 해서 올리고 그 촬영기랑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따로 별도의 부품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계 자체가 다른 네. 거예요. 기계 안에 백그라운드에 대단하다. 이제 보안을 위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들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여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부대 안에서 이제 보안 문제 중에 제일 큰 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치? 아니면 거기서 핸드폰을 쓰거나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해진 곳 밖으로 핸드폰이 나가면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한대요. 아마 그 신호를 막는 잼머라고 하죠. 네네. 그 기술적으로 그 신호를 못 들어오게 그 수능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핸드폰 통신이 안 되게 하는 거를 부대 안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이 핸드폰을 가지고 휴가나 뭐 외박을 나갈 때 이 핸드폰을 빌려갈 수도 있대요. 그러면 부대 밖에서는 그 핸드폰을 쓰면 돼요. 그냥 핸드폰이구나. 네. 근데 요새 그 입대하기 전에 네. 능선이나 306에 가면 앞에 가면 그런 게 있대요. 핸드폰만 맡기는 업체가 있대요. 갖고 맡아가지고 네, 핸드폰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 핸드폰을 뭐 맡기면 월 얼마 이렇게 계속 하고 선불로 돈을 내고 핸드폰을 부대 맡기면 앞에? 네 부대 앞에 그러면 이제 휴가나 외박 나올 때 핸드폰 거기 샷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집에 갈 때까지 안 참아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잠깐의 몇 시간을 안 참을 수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진짜로 완전 꿀 사업이래요. 그러겠지. 맡아만 주면 되는데 네. 그걸 맡겨?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왜 맡겨? 나가자마자 그게 그 입구 바로 앞에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 맡겨 그걸? 지금 그 긍정 씨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 핸드폰을 네. 나가자마자 나는 핸드폰이 누군가에게 뭐 연락을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거나. 그리고 나 나왔어. 그것도 있고, 그 휴가가 아니라 부대 앞에서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있어요. 외박. 당일날. 아 그래요? 외출도 있고. 외출. 아 외출. 언제든지 아무튼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작은 캐비넷 사업이네요. 완전 제가 한번 봤는데 네. 납골당보다 작아요. 아 거기다 사실 이름부터 갖고 핸드폰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건 완전 근데 보안은 철저하게 해놓은 것처럼 해놔야지. 해놨는데 네. 뭐 그거 털리면 끝나는 거지 그지 뭐. 뭐. 그리고 그 주인이 꺼내서 가끔 그걸로 뭐 게임하고 그럴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지.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하네.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 네. 그러니까 군 장병들에게 이런 핸드폰 뭔가 세상과의 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중전화를 쓰는 것도 네. 줄 서서 쓰고 이런 것도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이거의 장점은 두 가지라고 이제 자기 이지 모바일에서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SNS랑 뭐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군대 안에 컴퓨터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PC방처럼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네. 너무 몰랐죠. PC방들도 그래도 그것만 있어도 원하는 인터넷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걸로 그 핸드폰 인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그죠. 전에는. 네네. 근데 이거가 있음으로써 이제 모바일 인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많이 불편한 것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조금만 지식이 있는 군 장병들이라면 사람이라면 탈옥계.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IT 쪽에 네, 뭐 조금 공부를 하던 네,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면 VPN을 잡는다던가. 그런 VPN을 잡는 건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제 친구 중에 군대에 갔는데 원래 싸지방에서 군대 그 게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 네. 거기서 군대 안에 있는 PC방 같은 건데 거기서 나는 게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식을 쌓는 곳이니까 원래. 거기서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사이버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만든 공부하다 방인데 아무도 그런 거 안 해요. 거기 안에서. 근데 아니 뭐 그거 인터넷 한번 나오라 그러겠지. 싸이월드 하지 거기서는.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하거나 근데 네.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야. 게임을 네.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엑셀 있잖아요. 네. 엑셀이 깔려 있는데 네. 엑셀에 있는 걸로 게임을 만들어서 아 진짜요? 지가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왕이 된 거야.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 달라고 할 때마다 만들어 주는 거야.
대성한 친구네. 네, 그래서 결국 그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뭘 뽑혀갔어. 개발병으로 진짜? 뽑혀 올라갔어요. 아 회사 그 소문이 난 거야. 그렇죠. 어느 부대에 이런 애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네네. 야, 네가 엑셀로 게임 근데 만들더느냐 하고 이 데려간 거야.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영창으로 뽑혀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늘어날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뭐 위험성이 많고 이게 되게 논란의 요지가 많았었어요. 핸드폰을 보급한다는 게 네. 군 생활에서 굳이 핸드폰까지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음. 했는데 막상 지금 이게 강원도 그 전방 부대 쪽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되게 평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유심을 개통하면 아시다시피 집에 있는 그냥 안 쓰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자기 휴가 나와서 기존에 쓰던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은 제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전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네요. 대단한 소식이네요. 네, 대단한 소식이네요. 이렇게 이번 주에 세 가지 발전. 네, 아망드 씨가 카카오가 헤어샵을 상반기 중에 네, 열겠다. 열겠다라는 헤어샵 예약 거고. 서비스를. 긍정씨가 리모텍시가 폐업 신고를 네,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IT가 범국가적으로 발전을 할 걸음 것이다. 같은 거지. 리모텍시가 똥이 된 거예요. 아니 걸음이라고. 자가 발전의 공식적인 네, 의견이 입장은 아님을 아님을 네, 밝혀드립니다. 밝혀드립니다. 리모텍시 힘내십시오. 저는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이지모바일 알뜰폰과 손잡고 군 장병 전용 핸드폰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목요일 날 자가 발전으로 뵙겠습니다.